여러분,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누군가는 부동산과 주식으로 떼돈을 벌었다고 환호하는데 정작 우리 이웃은 점심값 아끼려고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현실이죠.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우리 사회는 K자 모양처럼 위아래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제 양극화 속에서 서민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왜 속을 태우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서울 어느 동네에서 30년 넘게 불고기 정식을 팔아온 식당이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끊이지 않던 이 가게는 그동안 동네 사람들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줬던 곳이었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에게 주는 월급은 계속 올라가는데 전기요금도 만만치 않게 뛰었거든요. 여기에 고깃값이며 채소값까지 덩달아 오르니 장사를 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식당 주인은 저녁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어요. 심지어 내년에는 아예 가게 문을 닫고 일당 받는 일자리나 알아봐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단골과의 인연을 접어야 할 만큼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팍팍해진 거죠. 이런 어려움은 자영업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 세대도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30대 남성이 있는데요. 이분은 취업이 안 되다 보니 여전히 친동생 집에 얽혀 살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여유 자금은 당연히 없죠.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넘었다는 뉴스를 봐도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릴 뿐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한 직장인은 생활비를 아끼려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편의점 컵밥으로 점심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먹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모든 자산이 동시에 오르는 현상, 일명 에브리싱 랠리라는 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주식시장도 화랑이죠.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것들도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문제는 이런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만 혜택을 누린다는 점이에요. 반면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월급만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정작 괜찮은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물가만 오르니 실제로 살 수 있는 것들은 점점 줄어들죠. 이렇게 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거리가 K자 모양처럼 벌어지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서민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다른 한쪽에서는 집값이 또 오르고 환율도 불안하거든요. 경기를 살리려면 돈을 풀어야 하는데 그러면 부동산이랑 환율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금리를 올려서 경제를 조이면 서민들 삶은 더 팍팍해지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한국은행도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어요. 금리를 내리지도 올리지도 않고 그냥 동결한 거죠.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일단 물가가 여전히 불안한 상태거든요. 소비도 조금씩 늘고 있고 수출도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가 계속 남아있다는 게 문제였어요. 특히 환율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환율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원화와 달러 사이의 교환 비율이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1,470원대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면서 환율이 추가로 상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물건을 사올 때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니까 수입 물가가 오르겠죠. 그게 결국 우리 생활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게다가 부동산 규제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도 지켜봐야 하고 다음 달에 있을 미국 연방준비제도 회의 결과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흥미로운 건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 전망을 조금 높여 잡았다는 점입니다. 2025년 성장률을 0.9%에서 1.0%로 올렸고요. 2026년 예상치도 1.6%에서 1.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끝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금리를 더 내릴 여지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럼 서민들 생활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물가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칼국수 한 그릇 값도 작년보다 5% 가까이 올랐어요. 수입 밀가루 가격이 오르고 직원 인건비도 오르고 재료비도 덩달아 뛰었기 때문이죠. 서민들이 즐겨 찾던 저렴한 음식조차 이제는 부담스러워지고 있는 겁니다. 환율이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뭘까요? 사실 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보통은 경상수지가 흑자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야 정상인데 지금은 오히려 환율이 치솟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과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증가입니다. 우리나라 돈을 외국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하잖아요. 이렇게 달러 수요가 늘어나니까 환율이 오르는 거죠. 특히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규모가 상당합니다.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미국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고요. 이들이 달러를 사들이면서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 겁니다. 환율이 최근 들어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1,500원 선이 눈앞에 와 있는 상태예요.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 당국이 국민연금과 협의체를 만들어서 대규모 해외 투자를 조절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어요. 국민연금이 해외에 투자하는 타이밍이나 규모를 조율해서 환율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라도 대응하지 않으면 환율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환율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단기적으로는 수출 기업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물건을 팔아도 원화로 환산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됩니다. 기저효과를 빼고 나면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주력 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원자재나 부품도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이에요. 환율이 높으면 이런 원자재 수입 비용이 늘어나서 결국 제품 가격 경쟁력이 약해지는 거죠. 게다가 고환율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많은 물건들이 수입품이거나 수입 원료로 만들어지거든요. 환율이 오르면 이런 제품들 가격이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민들 생활은 더욱 팍팍해지는 거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니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 한국은행과 정부는 딜레마에 빠진 상태입니다.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하고 싶지만 그러면 환율이 더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자극할 수 있어요.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환율과 부동산 문제는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겠지만 경기가 더 나빠지고 서민들 삶은 더 힘들어집니다. 금리를 동결하는 것도 결국 양쪽 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절충안일 뿐이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역시 일반 서민들입니다.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오르면서 자산이 불어나지만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만 감내해야 하거든요.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K자의 위쪽 선과 아래쪽 선 사이의 간격은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는 아무도 확답할 수 없습니다. 미국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 수출이 얼마나 잘 버티느냐, 부동산 규제가 효과를 발휘하느냐 등 여러 변수가 얽혀 있기 때문이죠.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편의점 컵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직장인이 있고 30년 식당 문을 닫아야 하는 자영업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 지표상으로는 성장률이 올라간다고 하지만 그 숫자 뒤에 가려진 사람들의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정부와 한국은행이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해법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최소한 양극화를 완화하고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겠죠. 금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 안전망 강화 같은 다른 정책들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주변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경제가 좋아진다는 뉴스를 들어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만의 착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거든요. 이 복잡한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소한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